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성공한다. 이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 권력을 올바로 알아야 하겠죠. 이런 명제는요, 특히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더 새빨개지기 때문입니다. 체제와 이념에 치여 저 구석, 쓰레기통으로 내팽개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책, 자본론. 저자인 마르크스조차 너무 어려운 책이라며 걱정했다는 이 책을요, 쉽게 풀어낸 해설서가 한 권 있습니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 바로 그 책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2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PD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방송 시사 프로그램 노종면의 뉴스바에도 출연하신 바 있는 이 저자 임승수 선생님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승수 선생님은 경희대에서 자본론 강의를 하시다가 어느 학생으로부터 국정원에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모셔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뵙습니다. 예, 두 번째 뵙네요. 예,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애 둘 또 보다가 나왔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탈출했어요. 명분을 만들어드렸군요. 예. 앞서서 잠깐 오프닝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경희대 어느 학생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신, 예, 그 이야기는 워낙에 또 회자가 많이 됐고요. 예, 우리 방송, 저희 방송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예, 책을 소개하는 또 귀한 시간, 또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책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예,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로 신간을 소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저희 프로는 신구간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굳이. 예, 의미 있고 되새겨 봄직한 책이라면은 구간 아니라 고전이라도 실제로 고전을 다루는 코너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끄집어내서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골라본 책이고요. 제목은 말씀드렸던 대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입니다. 예, 선생님 일단 이 책 어떤 책인지 대략적인 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르크스의 자본론 하면은 대학생들의 필독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르크스 자본론 하면 이 마르크스라는 이름 때문에 이 책이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들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마르크스 자본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아주 잘 분석해서 유명세를 타게 된 책이고요. 그런데 이 책에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어판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3,000페이지예요. 3,000페이지. 예. 단행본 한 권이 보통 300페이지 하니까 단행본 10권 분량의 책이고, 예. 그나마 이거를 그냥 읽어서 10권이라도 어쨌건 읽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책의 처음 부분 1장 상품과 화폐를 읽다가 좌절을 하고 이제 보통 보면은 수학의 정석이나 무슨 특정 그 책을 얘기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 참고서 같은 거 읽다 앞에 수학 집합 부분만 새까매지는 것처럼 집합은 다 잘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상품과 화폐 부분만 읽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자본론의 내용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요약하고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예전부터 이 자본론 학습 모임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서 수차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강의 노트나 이런 걸 좀 모아놓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곳의 성과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입니다. 아, 제가 알기로 이 우리나라 그 막스 경제학의 거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분들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 그런 분들 그리고 이쪽에 좀 관심 많으신 뭐 언론인이나 예. 등등등 여러 분야의 여러분들께서 극찬을 하신 바 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자본론을 쉽게 해설했다, 쉽게 풀어냈다고 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은, 이게 가장 깔끔하고, 정말 말 그대로 쉬웠다, 알기 쉬웠다, 왜곡도 없었고, 대체로 이런 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나온 지가 좀 됐죠? 2008년 12월에 출간이 됐으니까요. 한 몇 년 됐죠. 그 사상과 이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예, 뭐 저는 사건 사고를 타야지 좀 이게 생기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 임승수 선생님이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하셔가지고 제 책을 좀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지정을 그러니까 해주셨어야 말이에요. 되는데 예, 그래야 그러니까 판매에 말이에요. 도움이 됐을 텐데 예. 이런 안타까움을 기저귀값이라도 좀 더 벌 텐데요. 예, 그 아쉬움을 토로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일단 굉장히 섹시해요. 섹시하다는 그렇죠. 도발적이죠. 예, 맥락을 다들 이해하실 텐데 예. 제목이 아주 눈을 확 사로잡거든요. 제목에도 뭔가 이 배경이 숨어 있다고요. 우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항의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원숭이도 이해한다더니 그럼 나는 원숭이만도 못하다 이걸 읽고 이해 못한 나는 원숭이만도 못하다 마냐 이런 항의를 좀 받기도 하고 물론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이신데 예. 사실 이제 책 제목은 제가 만화책을 보다가 뭔가 탁 머리에 스치는 게 있어서 이제 지은 거거든요. 예. 그 만화책 제목이 폭두 백수 다나카라는 일본 만화예요. 폭두 백수 다나카. 예, 이름 이제 주인공 이름이 다나카고 예. 이제 폭주족 출신이 하여튼 그야말로 백수. 폭주. 예. 폭두 백수. 폭두. 예. 근데 아무튼 얘가 이제 이게 만화책 내용에 보면은 이 만화책 주인공이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집에서 그 물리학 책을 보는데 물리학 책을 굉장히 쉽게 풀어 쓴 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만화책 안에 그 물리학 책의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물리학이었어요. 제가 당시 이제 책 원고를 쓰면서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만화책을 보다가 마치 신탁을 받은 것처럼 야, 이런 제목이 없다 해서 이제 딱 출판사에 처음에 얘기했더니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편집 회의를 하고 제목 회의를 출판사에서 하면서 예. 이만한 제목이 없다. 다시 이제 내부에서 급 반전을 해가지고 이 제목으로 달아서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제목 탓인지 그 당시 이제 2008년이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잖아요. 예. 그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오고 나서 반응이 좀 굉장히 좋았었어요. 출판사들은 제가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난해한 소재를 다룬 책일수록 예. 제목을 좀 쉽게 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예. 그래야지 좀 손이 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제목이군요. 예. 예. 자, 그럼 조금 더 깊숙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근데 선생님, 자본론. 예. 뭡니까? 저도 대학교 때, 말씀하신. 예. 그 서두만 조금 펼쳐보다가 포기한 일이 있는데. 예. 사실 잘 모릅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자본론 내용을 지금 뭐 장황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빈부격차의 근본 원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시간 도둑질 구조가 있다는 얘기를 자본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도둑질 구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에 왕이 경복궁 가면 경복궁 되게 크잖아요. 예. 잘 지어놨잖아요. 근데 왕한테 혼자서 그 경복궁을 지으라고 하면 아마 못 지을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초가집 같은 데서 이제 막 허름하게 사는데 왕은 굉장히 궁궐에서 살면서 이 빈부격차가 큰 사회였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왕이 사는 이 궁전이 어떻게 지어지나 보면은 소위 부역제도라는 것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장시간 동안 가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판에서. 네. 그러면은 사실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십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인생 시간 일부를 투여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수십만 곱하기 한 명당 뭐 수백 수천 시간 하면 엄청난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모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자신의 정치 권력으로 경복궁을 자신의 집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왕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뭘 뺏는 걸까요? 시간을 뺏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우리 사회에도 이제 비추어서 보는 거죠. 우리 사회도 빈부격차가 심한데. 네. 이 소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빌딩 수십 채, 수백 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저 소수의 부자들이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 그 수많은 빌딩을 짓는 사람들의 그 시간을 뺏는 네. 소수가 다수의 시간을 뺏는 그 메커니즘이 숨어 있고 자본론이 그 시간 도둑질 메커니즘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심증이 아니라 이런 공장에서 이런 근로 조건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면 당신은 하루 8시간 중에 3시간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5시간은 회사 사장님을 위해 일하는 거다. 이걸 계산으로 풀어서 시간이 몇 시간 빼앗기고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자연과학의 어떤 법칙을 풀어내듯이 이걸 빈부격차의 문제를 시간을 빼앗긴다는 걸로 수식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했을 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자연과학의 법칙성 수준의 어떤 수식으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설명이 되니까. 이해를 하는 순간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참 저는 이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충격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저도 아무튼 충격 받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아무튼 예. 자기의 가설을 예. 아주 정교한 수식으로 예. 입증하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 자본론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잉여 가치론이라고 하죠, 보통. 그 자본론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거를 다 읽고 완독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예. 어떤 포인트를 쫙 뽑아서 새기면 좋을까요? 한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굳이 해서 머리에 담아야 한다면. 사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그 마르크스 자본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역시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사회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가 학교 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네가 놀았으니까 너의 능력이 부족하고 너의 네. 자질이 부족해서 너는 가난하게 사는 게 너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사회 분위기가 빈부격차가 능력의 차이나 성실성의 차이 뭐 이런 것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사람이 더 성실하고 덜 성실하냐에 따라서 벌이가 차이가 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빈부격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성실성과 무슨 개인의 재능을 뛰어넘는 너무나 큰 빈부격차는 사실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건데 이것을 자본론이 쉽게 풀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책을 읽어주시면 좀 뭐라고 할까 맥락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그냥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읽는 것에 비해서 머리에 좀 잘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스나 막시즘을 배격하거나 배척하거나 예. 폐기하려는 내지는 폐기됐다고 주장하고 믿는 쪽의 사람들은 예. 말씀하신 열심히 일하고 예. 노력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데 예. 네가 못나서 예. 네가 그 대열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모양 그 꼴인 거다. 예. 그건 남을 탓할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말하죠. 예. 그들이 막시즘을 부정한다면은 예.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 또한 예.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십 년 동안의 실험을 통해서 예. 입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의 문제, 누군가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쿠바의 호세 마르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그 중남미가 다 스페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그런데 쿠바에서
이 중남미를 해방시키기 위한 애국자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 호세 마르티라는 분이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참 인상적인 얘기가 있어요. 네. 게으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격이 나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곳은 불의가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지도 않고 성격이 안 나쁜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그 사회에 불의를 낳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조, 역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이 굉장히 부채 허덕이거나 막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벽같이 일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빚에 허덕이는 분이나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급급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열심히 살고 성격이 안 나쁜데도 왜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힘들고 고용불안에 힘들냐?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탐구한 책이 자본론인 거죠. 그렇군요. 자본론이 지적 내지는 고발하는 그 소수, 그 절대 다수의 시간을 빼앗아서 뭔가를 누리는 그 소수는 또 대부분 불로소득자겠죠. 많은 경우. 그러니까 불로소득자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대기업의 재벌 회장님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열심히 뭐 일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개인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편안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또 하루가 24시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부를 낼 수가 있냐.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을 고용한 회사에 그 회장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일하는 10만 명들한테 하루에 1시간씩의 인생을 빼앗을 수 있으면 한 명당 1시간이지만 10만 명이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10만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기업의 회장은 그 구조 속에서 하루를 10만 24시간으로 늘려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구조를 막스 자본론에서 이제 수식으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이런 강의를 하시는데 왜 그 정체 모를 학생은 고발을 했을까요? 제 강의를 안 들은 학생이니까 그렇죠. 안 들은 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선생님 말씀 듣다가 퍼뜩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현대 사회, 그것도 현대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의 이 현 시점에서 막스가 얘기한 그런 구조가 굉장히 더더욱 왜곡되고 좀 천박하게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임대업 아닐까 싶어요. 임대업. 이분들은 이제 그냥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가져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 이자도 그런 것이 될 거고 아니면은 뭐 토지에 대한 어떤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어떤 토지를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받으면은 그것은 굉장히 낭비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토지를 개인이 안 가지고 있고 우리 국가 공동체가 소유를 하고 있고 거기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런 돈들이나 그런 재화들이 생산적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뭐 다른 나라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도 토지 같은 경우는 공유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나라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기생적인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 기생해서 산다고 해야 되나? 떡고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성과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재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단지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기여도 없이 사회에 어떤 기여도 없이 그런 것은 좀 극복이 돼야겠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요런 형태는 막스도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막스도 자본론에서 그런 방거를 지대나 이자라는 지대 형태로 개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각 자본 분파를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산업자본이 있고요. 이자 낳는 대부자본이 있고 상업자본이 있고 그러니까 지주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노동자들이 창출한
이 어떤 생산물을 나눠 가지는지를 막 자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자세히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아니 뭐 현실적으로 건강한 임대업을 예.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예. 저는 그냥 아주 사사롭게요. 예. 이 특히 대학생들 뭐 예. 이렇게 상대로 이렇게 너무 예. 극악하게 원룸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예. 계신 게 일부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상식적인 좀 수준의 해봤습니다. 임대료라면은 뭐 예. 저는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좀 과도하다든지 좀 심각한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공동체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랑 선생님이랑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예,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는 사람들 예. 같기도 한데 뭐 그렇게 무섭네요. 들으시진 예. 않겠죠? 무서워 죽겠네요. 예, 되도록 많은 사람이요. 예. 최대한 행복하게 살고 예. 더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잘 살자는 건요. 예. 뭐 가치 지향이나 이념 지향을 떠나서 예. 정치권도 여야가 공히 내세우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주의라고 부르는 것보다 솔직히 자본주의라고 다 나쁘겠습니까? 자본주의 안에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안 되는 시스템이 있고 마찬가지로 현실 사회주의에서 거기서 잘 됐던 것들이 있고 또 현실 사회주의의 한계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좀 상호 수렴해서 저는 적절하게 융합을 하고 서로의 장점을 잘 융합시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진화된 사회를 바라는 거지. 개인적으로 여기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면 여기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이 지금 이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란을 음모하거나 예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가끔 욱할 때도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내란보다 더한 것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안 이런 돼- 말 했다고 안 또 됩니다. 뭐 이거 녹취돼 갖고 떠돌아다니면 그러니까요. 아니까. 녹취되면 안 되는데. 예. 이거 우리 저기 팟캐스트에도 올려야 되는데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다들 잘 이해해 주실 이거 거라 보고 믿고. 선동당해가지고 또 연락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 예.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완벽하게 장악한 다음에 예. 아주 멋있게 요약을 해가지고 쫙 들려드리면 가장 좋겠지만은 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예. 선생님의 생각으로도 그렇고 읽어보신 여러분들이 이 감상평을 내놓으실 때 가장 인상 깊게 지적하시는 그런 대목, 그런 구절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제가 거기 이제 각 장들 1장, 2장, 3장 이렇게 이제 내용이 분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8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게 이제 자본주의적 인간형에 대해서 제가 쓴 건데요. 사실 막스 자본론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자본론 내용을 좀 잘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 형태로 네네. 넣은 건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이기심이나 물질 만능주의가 횡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인간은 원래 그런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8장 그 자본주의적 인간형 내용에서 그것이 인간이 원래 가진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를 협동정신이 아니라 이기심을 더 확대 증폭시키고 이런 물질 만능주의 황금 숭배주의를 더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복이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와, 이제 어렵다.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 챕터의 명이 뭐죠, 선생님? 예. 8강이고요. 예. 이기적 인간, 자본주의 사회에 맞춰진 인간. 이게 이제 그 부분 제목입니다. 예. 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책을 뭐 구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구하셨는데 예. 책을 읽으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은 예. 그 말씀하신 8강만 좀 추려서 일단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아마 8강을 읽으시면 이 책을 한번 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좀 인상적이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8강에 이 선생님만의 사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내용적인 사인, 선생님의 사실 저만의 해석. 생각은 아니고 예.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생각, 철학이 이제 들어 있는 건데 그걸 제가 좀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기심이나 이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사회가 되게 피폐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걸 좀 쉽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예. 제가 하도 이 책 내고 나서 똑같은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 자본론 강연을 제가 직접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어떻게 이제, 검색하면? 예, 유튜브 나옵니까? 가셔서 예. 제 이름 치면 돼요. 임승수. 그러면은 그 원숭이도에 의한 자본론 강의 1시간 40분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 가셔서 제 이름으로 임승수로 검색을 하시면 제 강의 1시간 40분짜리가 나오니까요. 예. 책을 굳이 안 사시더라도 아마 그 잉여 가치론, 시간 도둑질 유도하는 부분까지는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저자는 처음 접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예, 그 동영상 강의 만들고 좀 후회했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면 예. 저는 만족이거든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좋은 예.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털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24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임승수 선생님이 지으신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